이제 뭐 청룡초등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곡초등. 이나, 자고 좀 구워라. 아게니. 문제 해결. 협력 2. 고양이 수프. 리더십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랍니다. 시너지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5, 100 등 2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지요. 이 책을 읽으면 6마리의 고양이가 서로 어떻게 도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훌륭한 일을 해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노란 은행나무길 끝에 있는 작은 집에 외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향긋한 차를 마실 때도 따끈한 수프를 먹을 때도 늘 혼자였어요. 하루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수프를 나누어 주었지요. 어느덧 떠돌이 고양이들의 수가 늘어 6마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도 할머니의 수프도 안 보였어요. 이상하다. 할머니가 안 계신가? 까망이는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부엌에는 수프를 만들 재료가 그대로 있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아프시구나.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드셨을 거야.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드리자.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할머니가 먹을 만한 곳은 없었어요. 내가 수프라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양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순간 까망이가 눈을 반짝 떴어요. 바로 그거야. 할머니에게 수프를 만들어 드리자. 그러자 얼룩이가 코를 실룩였어요. 할머니가 우리가 만든 수프를 드실까? 할머니가 잠드셨을 때 몰래 만들면 우리가 만든 건지 모르실 거야. 까망이는 자신만만했어요. 수프에 고양이 털이 둥둥 뜰 텐데. 쌍둥이인 점박이와 점돌이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물론 앞치마를 해야지. 까망이가 눈을 찡긋했지요. 하지만 우린 수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걱정 마. 할머니가 수프를 끓일 때마다 내가 침을 삼키며 지켜보았거든. 고양이들은 할머니 집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은 고양이들에게 너무나 컸어요. 키를 훌쩍 넘는 개수대, 몸통만한 바구니, 다리보다 긴 주걱. 고양이들은 기가 죽어 귀가 축 처졌어요. 그때 까망이가 의자 위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얘들아, 용기를 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좋아, 그럼 우리는 야채를 썰게. 하양이와 얼룩이가 야채를 싹둑싹둑. 우리는 물을 끓이자. 점박이와 점돌이는 물을 받느라 영치기 영차. 나는 할머니가 오시나 살펴볼게. 노랑이는 부엌 밖으로 쪼르르. 야채는 조금 더 작게 썰어야 해. 아니, 물은 이제 그만. 까망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르쳐 주느라 바빴지요. 보글보글. 수프가 바닥에 눌지 않게 잘 저어야 해. 수프 끓이는 게 쉽지 않네. 당연하지. 할머니는 우리들 주려고 날마다 이렇게 수프를 만드셨어. 고양이들은 할머니가 더욱 고마워졌어요. 어디 보자. 수프가 맛있게 된 것 같은데. 까망이가 막 수프 맛을 보려고 할 때였어요. 망을 보던 노랑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
어서 숨자. 어서 숨어. 사사삭 사사삭. 할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후유. 까마귀는 안심하고 수프 맛을 보았어요.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걸. 야, 잘됐다. 하양이와 얼룩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점박이와 점돌이는 털들을 주웠어요. 서둘러. 할머니가 세 걸음만 더 걸으면 부엌이야. 하나, 둘, 셋. 무슨 냄새지?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와 두리번거렸어요. 아니, 이게 웬 수프람? 할머니는 호호 불어가며 수프를 한술 떴어요. 따뜻한 수프가 몸속에 들어가자 온몸이 푸근해졌지요. 할머니는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는 웃음을 지었어요. 다행이야. 우리가 만든 수프라는 걸 모르셔. 하지만 웬걸요. 공중에 떠있던 고양이의 털들이 아침 햇살 아래 춤추는 걸 할머니는 다 보았는걸요. 다음 날 할머니 집 앞에 따뜻한 수프가 놓였어요. 진짜 고소하고 정말 향긋하고 아주 부드러운 수프 말이에요. 이야기 속 리더십. 서로 힘을 합쳐 만든 수프. 이 책은 떠돌이 고양이들이 외로운 할머니를 위해 힘을 모아 수프를 만들어 드린다는 협력의 이야기입니다. 노란 은행나무 길 끝에 있는 집에 할머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에게 떠돌이 고양이들이 찾아오고 할머니는 고양이들에게 수프를 만들어 주었어요. 할머니의 수프를 먹으러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6마리. 외로운 할머니와 고양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따스한 정을 나눕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수프가 안 보여요. 할머니가 병이 난 것이지요. 떠돌이 고양이들은 아픈 할머니를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일이 할머니를 위해 수프를 만들어 드리는 것. 할머니는 누워 계시느라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과연 고양이들이 수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까마귀를 중심으로 한데 뭉친 고양이들은 수프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야채 썰기, 끓이기, 수프 젓기, 정리하기 등 각자 할 일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요. 마침내 맛있는 수프를 만드는 데 성공한 고양이들은 할머니가 나타나기 전에 재빨리 숨어요. 할머니는 놀라움과 고마움 속에서 따뜻한 수프로 속을 달랩니다. 이 세상에 그처럼 맛있고 특별한 수프가 또 있을까요? 고양이 수프를 먹고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다시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 고양이들에게 나눠주지요. 이처럼 협력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며 함께 힘을 합친 모두에게 커다란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6마리의 떠돌이 고양이들은 각자 어떤 일을 맡았나요? 만약 고양이가 한 마리였다면 수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할머니는 고양이들이 수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만약 고양이들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대신 해드리기로 했다면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고양이들이 잘 협력할 수 있게 할 일을 나눠주세요. 리더십 속 협력. 협력과 문제 해결. 협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서로 힘과 생각을 모으는 협력을 통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요. 협력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의 협력에서부터 이웃 사이의 협력, 더 나아가
나라 사이의 협력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라 사이의 협력이란 나라끼리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보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해요. 협력이 필요해요. 협력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면 협력을 통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학교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집단 따돌림 문제를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협력하여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여 도울 수 있어요. 또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도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숲을 가꾸는 데 협력한다면 해결이 가능하지요. 이렇게 협력해 보세요. 첫째, 협력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기 전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둘째, 협력하는 동안 서로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으로 사기가 올라가고 자신감이 넘치면 더욱 힘이 나요. 셋째, 협력하는 동안 절대로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라고 탓하는 대신 모두 함께 시작한 일이니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가 필요해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협력하면 할 수 있어. 교실을 멋지게 꾸며야 해요. 환경미화에서 1등을 하려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반 대표라면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써보세요. 환경 미화를 하는데 우리가 왜 협력해야 할까? 우리가 협력해서 예쁜 교실을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 우리들의 할 일을 어떻게 나눌까?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의사소통, 말의 힘, 용궁에 간 소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요. 예쁜 말, 고운 말, 그리고 재미난 말솜씨가 바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말의 힘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솔직하게 말할 때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해 줄 거예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옛날 옛적 땅끝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 소년은 효심이 깊어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 게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소년이 한바탕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놓으면 사람들은 밤이 깊고 날이 새는 줄도 몰랐단다. 어느 날 소년은 쪽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어. 출렁출렁 바닷물에 휙 그물을 한번 던져놓고 하품 한번, 기지개 한번, 하품 한번, 눈물 찔끔. 이제 그물을 건져볼까나? 어용차, 어용차. 그런데 그 순간 그물이 소년을 획 잡아당기는 거야. 으악! 바다에 빠진 소년은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는 꿈을 꾸었지.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꿈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스르륵 눈을 뜬 소녀는 깜짝 놀랐어. 금빛, 은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이 따닥따닥 조개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커다란 집게발을 가진 꽃게들이 한 상 가득히 진수성찬을 내왔지. 그곳은 용궁이었어. 난 용궁에서 제일 가는 매기 대신이야. 너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용왕님의 병 때문이지. 용왕님은
용왕님은 몇 해 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었대. 족집게 거북 의원이 말하기를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이야기를 잘하는 말동무뿐이라는 거야. 소녀는 용왕님의 흰 머리를 보자 할머니가 생각났어. 그래서 어떻게든 기운이 나게 해드리고 싶었지. 용왕님, 우리 마을에는 방귀대장 방서방이 살아요. 앉아서도 뿡, 서서도 뿡, 누워서도 뿡뿡. 하루는 방서방이 낮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지요. 그때 갑자기 뿡! 도둑은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치다가 방귀 소리에 놀란 암소의 뒷발질에 채여 그만 기절해버렸답니다. 용왕님은 무릎을 탁 치며 웃기 시작했어. 날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용왕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건강해졌어. 그런데 소년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야. 용왕님이 그 이유를 묻자 소년이 말했어. 할머니가 걱정돼요. 얼굴이라도 보고 올 테니 10번만 육지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용왕님은 소년이 안쓰러워 그러라고 했단다. 소년이 바닷가 마을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지. 아이고 우리 손자 살아있었구나. 소년은 할머니한테 어리광도 부리며 행복해했어. 그러는 동안 어느새 9밤이 지났네. 내일이면 용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할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간담? 드디어 10밤째 되는 날 문어병사가 소년을 데리러 왔어. 문어병사님 저것 좀 보세요. 빨간 불이 번쩍 번쩍. 도깨비 불이에요. 머리에 뿔이 난 아주 무시무시한 도깨비요. 제가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문어병사는 처음 듣는 도깨비에게 덜컥 겁이 났지. 그럼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밤에 보자꾸나. 하지만 그건 도깨비 불이 아니라 소년이 꼬마들에게 시킨 쥐불놀이였단다. 다음날 밤에는 자라병사가 소년을 데리러 왔어. 자라병사님 저것 좀 보세요. 치맛자락이 휙휙. 꼬리 9 달린 불려우가 제주를 넘고 있어요. 불려우는 제주를 넘어 사람을 홀린대요. 할머니께 별일 없나 보고 와야겠어요. 자라병사도 불려우 얘기에 다리가 후들후들. 그러지 말고 내일 밤에 보자. 하지만 그건 불려우가 아니라 이웃집 누나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었지. 그렇게 다시 하루가 갔어. 오늘은 메기 대신이 직접 소년을 찾아왔지. 소년은 펑펑 울며 진실을 말했어. 메기 대신님, 사실은 제가 용궁 병사들을 속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용궁에서 잘 먹고 잘 입어도 할머니와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안 됐다만 네가 없으면 용왕님의 병이 다시 나빠질지도 모르니 너를 꼭 데려가야 한단다. 대신 오늘 하루 이별할 시간을 주마. 다음 날 소년은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린 뒤 울음을 꾹 참고 바닷가로 갔어. 그런데 갑자기 용왕님이 나타난 거야. 메기 대신에게 네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행복해야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아니냐. 대신 한 달에 한 번 보름달 뜨는 날 밤에 너를 찾아올 테니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렴. 그 뒤 두둥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용왕님이 바닷속에서 나타났어. 용왕님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껄껄 웃었단다. 그리고 귀한 보물들도 선물로 주었어. 소년은 부자가 되어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이야기 속 리더십.
진실이 담긴 말 한마디의 힘. 이 책은 재미난 이야기를 잘하는 소년이 이야기로 용왕의 병을 고쳐주고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의 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효심만 깊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아주 재미나게 잘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요. 어느 날 고기잡이를 당한 소년은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용궁이었지요. 소년을 용궁으로 데려온 메기 대신은 용왕님의 병에 대해 말했어요. 몇 해 전부터 용왕님은 웃음을 잃고 시름시름 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이야기를 잘하는 말동무뿐이라는 거지요. 소년은 용왕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날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머지않아 용왕님은 얼굴이 환해지고 건강을 되찾았지만 소년은 혼자 계신 할머니 걱정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용왕님은 소년이 10밤 동안 할머니를 보러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지요. 드디어 10밤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소년은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용궁의 병사들을 거짓말로 속여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소년은 메기 대신에게 돌아가지 못하겠다며 진실을 말했지요. 이에 용왕님은 소년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을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진실된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옛날 이야기랍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왜 칭찬을 받았나요? 소년은 어떻게 해서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해드렸나요? 소년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은 어떻게 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소년이 거짓말로 속인 용궁 병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써보세요. 리더십 속 말의 힘. 말 한마디가 지닌 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말은 다른 힘을 낼 수 있지요.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는 먼저 생각을 잘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떨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요. 말의 힘을 잘 사용한 리더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행동했어요. 가장 큰 권력을 지녔음에도 그 권력을 앞세워 말하지 않았고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정의에 어긋나는 것에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듯 말의 힘이 보다 강한 리더들일수록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말을 사용해야 해요. 멋지게 말해보기. 말의 힘을 잘 이용하여 멋지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머릿속으로 먼저 말을 해보세요. 입으로 내뱉기 전에 해도 되는 말인지 먼저 생각해야 해요. 둘째,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자주 하세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더 큰 힘을 가진답니다.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않고 늘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종알종알 말상자.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느낌을 주는 말과 나쁜 느낌을 주는 말을 골라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을 찾아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좋은 느낌을 주는 말과 나쁜 느낌을 주는 말을 적어보세요.